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0 내교육 국제포럼 참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저와 함께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노형철 사무국장입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는 2009년도에 국가 공인된 자격증인데요. 우리나라 두뇌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는 다양한 두뇌 산업의 사업들을 만들어 왔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여성 유망 직종 5대 유망 직종의 뇌건강 레크레이션 지도사가 선정이 돼서 저희 협회가 그것을 개발하고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뇌 훈련에 대해서 두뇌 훈련의 산업과 또 앞으로의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 미래 상황 이것을 함께 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두뇌훈련 산업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보는 시간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뇌훈련 산업이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두뇌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뇌훈련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은 대중적으로 조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피지컬 훈련, 피지컬 트레이닝이랑 연결해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시더라고요. 먼저 연결을 했을 때 가장 피지컬 트레이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체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근력이라든지 유연성을 강화하는 그런 쪽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강화하는 것을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에서는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적절한 체중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네,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고 불필요한 독소를 빼내는 이런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런 관리 프로그램처럼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에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복잡하게 떠도는 그런 생각들과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을 관리해서 아주 가볍고 그리고 쌩쌩 돌아가는 그런 뇌를 만들어가는 트레이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체의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요. 그 밸런스처럼 두뇌에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뇌 기능이 균형을 맞춰서 골고루 잘 조화롭게 역할을 했을 때 뇌 기능이 아주 특화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두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 네, 첫 번째로 뇌 건강이 있습니다. 뇌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학습 능력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우울감에 대한 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가서 뭐 창의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재 능력 개발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 네, 그런 것으로도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 의식의 성장으로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브레인 스포츠라는 용어로도 이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두뇌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를 봤을 때 오늘 앞서서도 많은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소개되고 직접 체험도 해보셨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뇌체조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뇌를 자극하고 뇌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에는 아주 섬세하게 몸의 느낌에 집중하고 섬세하게 몸을 움직이는 그런 기공과 같은 프로그램도 여기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상 프로그램, 아주 대표적인 브레인 트레이닝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고도의 의식 집중을 하게 되면 뇌파가 변화하게 되고 뇌 기능이 향상되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죠. 앞서서 또 많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구를 활용한 트레이닝도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과 같은 트레이닝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많이 알고 계시는 인지훈련 트레이닝도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어떤 뇌의 패턴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훈련들을 인지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두뇌 트레이닝에 대한 모습들을 봤는데요. 현재까지 두뇌 훈련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많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네, 체스와 이제 바둑이 보이시죠? 네, 이런 것처럼 고전적으로
아주 고도의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보드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두뇌 트레이닝으로 많이들 알려져 왔고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이제 콘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면서 테트리스 많이들 해보셨죠? 네, 두뇌 개발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었고요. 10여 년 전에는 닌텐도사에서 브레인 에이지, 우리나라 그 제목으로는 매일매일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크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큰 두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카피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알려져 왔고요. 이것이 이제 대중적으로 뇌에 대한 수많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영된 대중서가 출시가 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중에 많은 그 뇌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책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에서도 뇌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뇌교육의 출현은 두뇌 훈련 산업에 큰 전환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뇌 기능 측면에서 봤다면 뇌교육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뇌의 주인되기, 뇌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의 두뇌 훈련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보셨던 두뇌 훈련 그리고 두뇌 훈련 산업, 이것이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반기 우울증 진료 건수가 35.9%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칭하고 아주 사회적인 우울감으로서 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바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우울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두뇌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명상 산업이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4월 달에 그 정신건강 10개 앱이 무려 1000만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 1월 달에 대비해서 24%가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그 WHO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상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1.2 빌리언,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그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 3천억에 해당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200만 달러 시장으로, 그래서 2조 3천억 원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2022년도에 이런 성장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명상의 시장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앱들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캄이라는 앱이 지금 명상 앱 전체 순위에서 1위입니다. 8천만 다운로드가 됐고요. 올해 10월에 기업 가치가 22억 달러, 무려 2조 5,100억 원 정도의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것은 이 명상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그 기업 가치로서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올해 1억 5천만 달러에 대한 투자를 유치 중이라고 또 최근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쪽 캄에 나오는 컨텐츠들은 자연의 소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명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안내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명상 트레이너의 그 스토리, 이런 것들을 또 컨텐츠로 담고 있습니다. 아주 다채로운 컨텐츠가 있어서 명상을 편하게 접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그 앱은 헤드스페이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6,200만 다운로드가 된 앱입니다. 네, 이것은 또 빌 게이츠를 명상 가이드를 해준 앱으로도 유명하기도 한데요. 특히 기업 시장으로 많이 또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1대1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B2C 영역으로도 명상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구글에서는 내부 명상 프로그램으로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요.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이 아주 절찬리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위즈덤 2.0에서는 이러한 명상의 트렌드와 또 새로운 정신에 대한 건강 그런 것을 감안하는 심포지엄 같은 것들이 열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에서부터 또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된 명상의 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그 선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마보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 올해 7월 다운로드가 25만 명이 됐고요. 가입자 수가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무려 기업 명상 프로그램으로 400%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삼성, SK, LG U+ 등 대기업에서 직원 교육 복지 차원의 이용권을 계속해서 그 판매하는 등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제 명상 앱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보급되고 있는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 그리고 복잡 다면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멘탈 헬스, 정신 건강까지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때 그 생활 전반에서 명상과 같은 그런 두뇌 훈련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명상의 시장 그리고 두뇌 훈련의 시장 이 산업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뇌과학 연구 결과로 밝혀진 뇌의 속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이 뇌 시대로 선포하면서 아주 집중적인 뇌 연구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들이 지금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뇌는 외부의 자극, 상상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속성,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 온라인 기반의 컨텐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그 측면이 또 새로운 트렌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ICT 기반 컨텐츠 플랫폼으로 이것이 구성되는 트렌드도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많은 그 연결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IoT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개인의 그런 데이터들이 그 같이 소통이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두뇌 트레이닝 컨텐츠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인터넷 환경이 좋아지면서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과 같은 그런 고급 기술들도 이 두뇌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사용자 간의 연결 그리고 트레이너와 사용자 간의 더 밀접한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생체 신호 측정 기술도 발달하게 되면서 뇌파와 같은 그런 기기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나 두뇌 트레이닝 이런 프로그램들이 육체적 트레이닝과 같이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데이터화되고 더 트레이닝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두뇌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트렌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집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를 아우르는 오버롤한 목적의 트레이닝보다는 개인에 맞춘 그런 트레이닝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터넷 환경 속에서 개별적으로 원하는 트레이닝들을 이 개별 맞춤식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좋은 인터넷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전달되는 그런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트렌드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그 이끌어가는 미래의 그 전략은 첫 번째로는 그 전문가의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퍼스널 브랜딩.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개개인의 그런 영향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공인 브랜드 트레이너와 같은 인증받은 전문가가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통해서
명상을 전달하고 트레이닝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산업계에 이끌어가는 전략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뇌 훈련 선순환 플랫폼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엘빈 톰플러가 얘기했던 프로슈머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두뇌 훈련을 제공해 준 사람이 소비를 하고 또 소비자가 다시 또 두뇌 훈련을 제공하는 그런 연쇄적인 구조를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캄이라든지 헤드스페이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보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움직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잘 기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세계관이 깃든 컨텐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 살아남는 것은 특화된 컨텐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전체에 이롭고 또 그 전체에 공감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바탕으로 두뇌 트레이닝이 설계가 된다면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 AI, IoT 기반의 초연결 초지능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앞서서 노동자, 기술자, 전문가가 그 시대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운용자가 주도하지 않을까. 즉 이러한 기술들을 잘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주도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봤을 때 두뇌 훈련이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운영자가 운영을 할 때 그 운영을 어떤 목적으로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수많은 초연결 시대 속에서 개개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전 세계의 여론을 만들 수도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선택하느냐가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 가치관, 인류 공영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서서 가장 처음에 오프닝 스피치에서 그 이승원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좋은 뇌, 그러니까 그 모두에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조화롭게 그 행복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으로서 연결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좋은 뇌를 만들 수 있는 두뇌 트레이닝이 실제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컨텐츠로 산업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두뇌 훈련과 함께 같이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구 경영 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